한국에 씨름이 있다면 일본은 스모가 있습니다. 둘 다 삿바가 있고 우통을 벗고 하며 일정한 땅 위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건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나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모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요 씨름판에는 여자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스모의 원형 씨름판은 도요라 부릅니다. 2018년 4월 도요에 올라가 인사말을 하던 시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의료진이 도요로 올라갔을 때 한 방송이 나옵니다. 여성은 내려가세요. 다행히 여성 의료진은 방송에도 도요에서 내려가지 않고 응급처치로 시장을 살렸습니다. 이 황당한 방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모는 도요에 여자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스모는 단순 스포츠가 아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의식에서 출발했기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스모 시합을 보면 의식적인 행위들이 많습니다. 선수의 전투력을 과시하는 이종격투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스모 선수를 리키시라 하는데 리키시는 도요에 올라 한 발씩 번갈아 높이 들어 땅을 세게 밟는 동작을 합니다. 이런 동작을 시코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땅의 악한 기운을 밟아 없앤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리키시는 비록 몸이 뚱뚱하지만 다리찢기 연습을 워낙 많이 하기에 보기보다 유연하다고 합니다. 시키가 끝나면 물로 입을 헹구고 소금을 도요 위에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부정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 다음 서로 마주보고 자세를 취한 뒤 두 손이 땅에 닿는 순간 경기가 시작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도요 안에서는 발바닥 이외 부분이 먼저 땅에 닿으면 집니다. 도요 밖은 발바닥을 포함해 먼저 땅에 닿으면 집니다. 스모는 철저한 실력주의로 만들어진 계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쇼기도 철저한 실력으로 만든 계급이 있습니다. 둘 다 철저한 실력주의라는 점에서 항상 계급 유지를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리키시는 총 10개의 계급으로 나뉩니다. 높은 순서부터 요코즈나, 오제킥, 세키와케, 코무스비, 마에가시라, 주료, 마쿠시타, 산단메, 조니단, 조노쿠치입니다. 이 10개의 계급 중 주료 이상부터는 세키토리라는 그룹으로 불리며 등장 시 화려한 복장을 입거나 식사, 목욕 순서 등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세키토리부터 월급이 나옵니다. 주료 이상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4천만원이며 요코즈나가 되면 대략 연봉이 3억 4천만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료 이하의 계급은 월급이 약 70만원, 1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리키시로 인정되지 않는 견습생이라 할 수 있기 소액의 수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스모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건 체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들의 수명이 짧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권투에서 체급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투를 잘해도 체급에서 차이가 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모는 체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고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스모 선수들이 뚱뚱한 이유입니다. 과연 건강은 괜찮을까요? 실제로 스모 선수의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메이지 시대 때는 55세였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현대보다 못하다 쳐도 요즘 수명 역시 60세라고 합니다. 일본 남성 평균 수명이 80세이니 확실히 짧습니다. 한국의 씨름은 체급을 나눕니다. 체급을 나누면서 과도한 몸집보다 기술로 승부해야 하니 근육질의 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씨름 선수들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몸이 좋은 씨름 선수들이 꽤 보입니다. 마치며 일본 스모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추천합니다. 바로 리키시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청년이 스모 선수의 길을 택합니다. 그의 건방진 시합 태도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통의 얼매인 스모계에 파란이 일기 시작하는데 한 불량 학생이 스모의 견습생이 되어 바닥부터 올라가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마치 슬램덩크의 스모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